여러분, 암 중에서 5년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약 10%에서 15%입니다. 위암의 75%, 대장암의 70%, 유방암의 90%와 비교하면 얼마나 낮은 수치인지 실감하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존율이 낮을까요? 발견이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췌장암 환자의 약 80%에서 85%는 진단 당시 이미 3기 또는 4기입니다. 수술이 가능한 1기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전체의 10%에서 1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기에 발견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기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약 80%입니다. 같은 암인데 발견 시기에 따라 생존율이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췌장암이 초기에 거의 아무런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생겨도 다른 소화기 질환과 너무 비슷해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몸이 보내는 신호, 암 시리즈 세 번째 편에서는 췌장암이 왜 늦게 발견되는지, 췌장암이 보내는 초기 신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췌장암을 이해하려면 먼저 췌장이 어디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췌장은 위 뒤쪽 척추 앞에 위치한 길이 약 15cm에서 20cm의 장기입니다. 복부 깊숙한 곳에 있어서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초음파로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은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외분비 기능입니다. 하루 약 1.5리터의 소화액을 분비해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소화시킵니다. 췌장 효소가 부족하면 소화불량과 지방변이 생깁니다. 내분비 기능입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합니다. 췌장암이 발견이 늦어지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위치 때문입니다. 췌장은 복부 깊숙한 곳에 있어서 종양이 상당한 크기로 자라기 전까지 주변 장기나 신경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통증이 생기려면 종양이 신경이나 주변 장기를 침범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미 진행된 상태입니다. 둘째, 신경이 뒤에 있습니다. 췌장 뒤쪽에 복강신경총이 있습니다. 종양이 이 신경을 자극하면 등 통증이 생기는데 이것을 허리 디스크나 근육통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초기 증상이 비특이적입니다. 소화불량, 식욕 감퇴, 체중 감소 같은 증상이 위험이나 기능성 소화불량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검진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현재 일반적인 건강검진에는 췌장암 검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CA19-9 같은 종양 표지자 혈액검사도 조기 췌장암에서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암의 초기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췌장암의 가장 흔한 초기 신호 중 하나는 상복부 통증과 등 통증입니다. 그런데 이 통증이 허리 디스크나 근육통과 너무 비슷해서 많은 분들이 정형외과나 한의원을 먼저 찾아갑니다. 췌장암의 통증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위치가 다릅니다. 영치 아래에서 시작해서 등 쪽으로 관통하는 듯한 통증이 특징입니다. 환자들은 흔히 속에서 등으로 뚫고 나가는 것 같다 또는 등 한가운데가 깊이 쑤신다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인 허리 통증은 허리 아래쪽이나 옆구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췌장암 통증은 명치에서 등의 중앙부로 연결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자세에 따라 변합니다. 앞으로 몸을 구부리면 통증이 다소 완화됩니다. 반드시 누우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 자세 의존성이 췌장 문제와 허리 디스크를 구별하는 단서 중 하나입니다. 식사와 연관됩니다. 음식을 먹은 후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췌장이 소화액을 분비하는 과정에서 종양 부위가 자극받기 때문입니다. 지속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화불량이나 근육통은 휴식이나 진통제로 호전됩니다. 그러나 췌장암의 통증은 지속적이고 점점 심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영치에서 등으로 퍼지는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소화기 내과 또는 내과를 방문해서 췌장 검사를 받으십시오. 두 번째 신호는 피부와 눈 흰자가 노랗게 변하는 증상인 황달입니다. 황달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췌장의 머리 부분, 즉 췌장두에 종양이 생기면 담관을 압박합니다. 담관은 간에서 만든 담즙이 소장으로 내려가는 통로입니다. 담관이 막히면 담즙의 주요 성분인 빌리루빈이 혈액으로 역류해서 피부와 눈에 침착됩니다. 이것이 황달입니다. 췌장암의 황달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통증이 없는 황달입니다. 암석증으로 인한 황달은 극심한 우측 상복부 통증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췌장암에 의한 황달은 초기에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무통성 황달이라고 하며 췌장암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통증 없이 황달이 생겼다면 반드시 췌장을 포함한 상부 소화기 검사를 받으십시오. 소변이 진해집니다. 빌리루빈이 소변으로도 배출되면서 소변 색깔이 짙은 갈색 또는 콜라색이 됩니다. 변이 밝아집니다. 담즙이 소장으로 가지 못하면 변의 색깔을 만드는 성분이 없어져서 대변이 회백색이나 점토색이 됩니다.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피부에 축적된 담즙산이 피부를 자극해서 전신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황달이 생겼다면 즉시 내과 또는 소화기 내과를 방문하십시오. 원인이 담석이든 췌장암이든 황달 자체가 즉각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입니다. 당뇨가 없던 분이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장기입니다.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 때문에 당뇨가 없던 분이 갑자기 혈당이 높아지거나 당뇨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에 잘 조절되던 당뇨가 갑자기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한다면 이것도 췌장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의 약 25%에서 40%에서 진단 전 1년에서 2년 이내에 새롭게 당뇨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는 당뇨 진단에만 집중하다가 췌장암을 놓쳤습니다. 50세 이후에 당뇨가 없던 분이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았다면 특히 과체중이나 가족력 같은 당뇨 위험인자가 없는 분이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면 췌장 CT 또는 MRI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와 식욕 부진입니다. 췌장암에서 체중 감소가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암세포가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합니다. 근육과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둘째, 췌장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듭니다.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영양 흡수가 떨어집니다. 특히 지방 소화가 안 되어서 기름진 변인 지방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암세포가 분비하는 물질이 식욕을 억제합니다. 6개월 안에 체중의 10% 이상이 빠졌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신호입니다. 체중 감소가 위 통증, 황달, 새로운 당뇨 중 하나와 함께 나타난다면 지금 즉시 검사를 받으십시오. 다섯 번째 신호는 지속적인 소화불량과 지방변입니다. 췌장암이 진행되면 췌장 외분비 기능이 저하됩니다. 소화효소, 특히 지방 분해 효소인 나이페이스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구역감이 생깁니다. 지방변은 변이 기름지고 악취가 심하며 물에 뜨는 특징이 있습니다. 변기를 물로 내려도 기름 성분이 변기에 남거나 변기 물 위에 기름막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증상은 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화불량이 2주 이상 지속되면서 체중 감소와 함께 나타난다면 췌장 검사가 필요합니다.
6번째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신호입니다. 이유 없는 혈전증입니다. 췌장암은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때문에 다리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폐에 혈전이 생기는 폐색전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다리가 갑자기 붓고 아프거나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다면 혈전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혈전증 자체가 췌장암 진단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전증이 생겼을 때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췌장암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췌장암 고위험군입니다. 이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췌장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성 췌장염입니다. 만성 췌장염이 있으면 췌장암 위험이 일반인보다 약 10에서 15배 높습니다. 특히 알코올성 만성 췌장염 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기간 흡연입니다. 흡연은 췌장암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 중 하나입니다. 흡연자의 췌장암 위험은 비흡연자의 약 2배에서 3배입니다. 금연 후에도 위험이 서서히 낮아지는데 10년 이상 걸립니다. 당뇨, 특히 50세 이후 새롭게 발생한 당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당뇨는 췌장암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족력입니다. 직계가족 중 췌장암 환자가 있으면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아집니다. 직계가족 2명 이상에서 췌장암이 발생했다면 유전성 췌장암 증후군을 의심하고 유전 상담을 받으십시오. 비만과 복부지방입니다. 비만은 췌장암 위험을 약 1.5배에서 2배 높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위험인자입니다. 유전성 췌장암 증후군입니다. BRCA2 유전자 변이, 린치 증후군,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 있는 분들은 췌장암 위험이 높습니다. 60세 이상입니다. 췌장암의 약 70%는 60세 이상에서 발생합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정기적인 췌장 검사 계획을 세우십시오. MRI, 췌장 내시경, 초음파가 조기 발견에 가장 효과적인 검사입니다. 췌장암이 의심될 때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복부 CT가 가장 먼저 시행됩니다.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CT가 췌장암 진단의 기본 검사입니다. 종양의 크기, 위치, 주변 혈관과의 관계, 림프절 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RI와 MRCP입니다. 췌관과 담관의 이상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CT에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추가로 시행합니다. 내시경 초음파입니다. 내시경을 통해 췌장 바로 옆에서 초음파를 촬영하는 검사입니다. 1cm 이하의 작은 종양도 발견할 수 있어서 조기 발견에 가장 민감한 검사입니다. 고위험군 검진에 권장됩니다. CA19-9 혈액검사입니다. 췌장암의 종양 표지자 검사입니다. 그러나 조기 췌장암에서는 정상인 경우도 많고 다른 질환에서도 높게 나올 수 있어서 단독으로 진단검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단보조와 치료 경과 관찰에 활용됩니다. 췌장암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즉시 소화기 내과 또는 내과를 방문해서 복부 CT부터 시작하십시오. 췌장암은 예방이 어려운 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일 수 있는 인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금연이 가장 중요합니다. 흡연이 췌장암 위험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금연만으로도 췌장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도한 음주를 피하십시오. 알코올성 만성 췌장염이 췌장암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체중을 관리하십시오. 복부 비만은 췌장암 위험인자입니다. 정상 체중을 유지하십시오. 네 번째,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줄이십시오. 가공육의 아질산 나트륨이 췌장암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십시오.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췌장 점막을 보호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몸이 보내는 신호 암 시리즈 세 번째 편 췌장암 초기 신호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치에서 등으로 퍼지는 통증, 통증 없는 항달, 갑작스러운 당뇨 발생, 체중 감소와 식욕 부진, 소화불량과 지방변, 그리고 이유 없는 혈전증입니다. 췌장암은 발견이 늦어지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깊숙한 위치, 비특이적 증상, 검진 부재. 그래서 이 신호들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 특히 만성 췌장염, 장기 흡연자, 새로운 당뇨가 생긴 분들은 지금 바로 소화기 내과를 방문해서 췌장 검사를 받으십시오. 췌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80%입니다. 늦게 발견하면 10%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오늘 영상에서 드린 정보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폐암 초기 신호, 기침이 계속되면 의심해야 할 것들을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몸이 보내는 신호 암 시리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